안녕하세요. 셰프들의 수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희 회사 푸드 컨퍼런스에 참여해야 돼서 지금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저기 이제 LA 옆에 있는 롱비치까지 가는 아마 차 시간으로 치면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7시간 15분 정도 걸리고 지금 아침 10시 40분인데 도착하면 밤 6시가 되는 아주 긴 로드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 차를 빌렸는데 SUV 차를 빌렸는데 거기 렌터카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BMW X4를 타게 됐네요. 예전에 X3는 저희가 타고 다녔었는데 X4는 처음 타보는데 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차 사고 싶은 생각이 막 절로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짐을 이렇게 많이 실었습니다. 뒤에 완전 꽉 찼고요. 이제 전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제가 지금 이 고프로를 차에다 설치를 할 건데 설치를 해서 예전에 한번 트립을 가봤는데 풍경이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풍경이 너무 예뻐서 이번에도 사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됐었는데 솔직히 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비행기로 붙이면 되는데 제가 차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프레시한 음식들은 또 비행기로 붙이면 요즘 분실 사고도 워낙 많아서 좀 못 믿었기도 하고 제가 로드 트립을 했을 때 너무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풍경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진짜 캘리포니아를 제대로 둘러본 그런 느낌? 근데 그때는 처음이어서 그런 걸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프로를 차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좀 풍경도 찍으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안전운전하고 LA까지 무사히 가보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외국으로 여행 나가는 규제도 많이 풀려서 특히나 이웃나라 일본이 개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외국에 있는 맛집들을 많이 방문하실 텐데요. 팁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팁이 일반화되어 있는 외국, 특히 미국에 오면 혹시나 눈탱이를 맞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또 음식 가격에, 텍스에, 팁에 도대체 왜 이렇게 부가적으로 내는 것은 많은지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른 여행 유튜버 분이 미국 여행을 하시면서 팁의 진심인 나라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신 걸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은 특히나 팁의 진심인 나라죠. 하지만 알고 겪어보시면 왜 팁을 줘야 하는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셰프의 경험으로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LA 옆에 있는 롱비치로 출장을 가면서 찍은 광활한 캘리포니아의 대자연을 영상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무려 7시간을 커브도 없이 거의 직진으로만 달리는 긴 여정인데 그것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레스토랑이라는 곳을 가면 메뉴판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엔 음식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메뉴에 적힌 가격이 나중에 내가 계산하게 될 가격이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가격에 지역마다 다른 세금, 즉 스테이트 세일즈 텍스가 따로 붙고요. 예를 들면 뉴욕은 8.875%, 샌프란시스코는 8.625%고요. 제가 살던 뉴저지는 6.625%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대도시들은 거기에 또 surcharge라고 해서 따로 붙기도 하는데 그건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안 붙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보통 레스토랑에서 계산서를 받으면 팁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해서 17%, 20%, 23% 이런 식으로 계산서에 적혀 있는데요. 이걸로 그대로 주면 주문한 음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통 팁은 내가 주문한 가격에서 퍼센트를 계산하는 건데 저 추천 팁은 총 계산, 즉 sales tax, surcharge 모두 포함된 가격에서 퍼센트를 한 거라 실제로도 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팁은 텍스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에서 팁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추천에 17%부터 적혀 있다고 해도 보통 미국에서 팁은 점심시간에는 15%, 저녁시간에는 18에서 20% 정도만 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같이 간 인원이 4명 이상이시면 기본적으로 20% 팁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해서 내가 직접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일 경우 팁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계산할 때 팁 주는 칸이 있겠지만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스토랑 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팁은 엄연히 고객의 권리입니다. 마치 당연히 줘야 하고 안 주면 몰상식하고 창피한 일인 것 같은 느낌이 만연하지만 내가 당당하게 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지 않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업계에서도 팁 문화가 있는 곳이 있겠지만 제 전문 분야인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팁은 대부분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FOH, 즉 Front of House 멤버들이 받는 돈입니다. 주로 BOH, 즉 Back of House 멤버인 저희 요리사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부분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팁 문화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서버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팁을 받는지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표정을 보고 메뉴를 추천하고 그날 메뉴에 대해 셰프들만큼이나 정확하게 외우고 알러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음식에 맞는 다양한 와인 추천 등 한치의 실수 없이 해내고 고객을 만족시켜야만 팁을 받는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하다 보면 서버가 가끔 셰프들보다 목소리가 크고 주방에 와서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화를 내는 이유가 왜 내가 이런 순서대로 서빙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너네 마음대로 보내서 내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는가? 아니면 왜 내 허락 없이 다음 코스를 보내서 다른 테이블과 겹치게 만드느냐 같은 정말 말이 되는 이유로 화를 내거든요. 주방의 대장은 당연히 셰프이지만 레스토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고객이니 아주 합당한 화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로 고객의 서비스를 하니 당연히 팁을 받는 것이고 이러는데도 팁을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몰상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레스토랑은 그저 팁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서비스는 뒷전인 곳이 있는데 고객이 이런 것을 느꼈다면 절대 안 주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팁은 절대로 단순히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에 가져다 줬다고 받을 수 있는 수고비가 아님을 고객도 일하는 서버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팁은 주방과는 상관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 생각일 뿐인데 저는 주로 레스토랑에 가면 서버들에게 받는 호의도 팁을 줘야 할 이유가 되지만 내가 주문한 음식이 제 시간에 맛깔스럽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돼서 실제로 먹고 너무나도 맛있을 때 팁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전 음식이 맛있으면 팁을 더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드는 요리사는 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팁은 그날 일했던 서버들, 버서, 푸드러너 등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전문 서버들은 성수기에 레스토랑 셰프들보다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호텔이나 호텔 뱅킷에서 일하는 서버들은 기본 음식값이 비싸니 팁도 훨씬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평균 받는 돈이 셰프들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건 보통 서버들은 기본급은 요리사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가 1시간에 10,000원을 받으면 서버들은 5,000원 정도를 받고 그 대신 팁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이 왜 화를 내는지.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받는 월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팁은 고객에게는 당연히 내도 안 내도 되는 권리이며 서버들에게는 팁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엄연한 프로페셔널한 마인드셋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팀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셨나요? 이 외에도 배달, 택시, 호텔 룸서비스, 미용실, 마사지 등에서도 팀 문화가 있지만 셰프들의 수단이 많큼 레스토랑에 대해서만 다뤄보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팀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